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향후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영국이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나비 효과가 이번 주 금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 시장,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 아사라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있다면 뭘 사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옮겨보는 그런 스위치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볼만한 종목은 과연 뭐가 있을까? 먼저 테슬라 AI 데이가 가장 우리에게 그나마 이 아사리장을 브레이크를 좀 걸 수 있는 그나마 희망적인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테슬라가 유리창 창문 작동 오작동 문제로 이제 리콜을 하면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테슬라마저도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 테슬라 AI 데이가 시장에 다음 주에 큰 어떤 이슈와 이벤트 역할을 할 것이다. 테슬라는 이제 옵티머스라는 인간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교통부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교통, UAM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전망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발표할 옵티머스는 신장 175, 무게 56kg, 시속 8km 이동 가능한 그러한 인간 휴머노이드를 따는 그런 로봇인데 최대 68kg의 물건을 들어올 수 있고 20kg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다. 이러한 표준을 가정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 CEO는 테슬라 봇을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에 사람을 대시해 배치할 것이며 이후의 비전은 수백만 가구의 요리, 잔디깎기, 노인 돌보기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인강형 노벽이 실제 제품이기라 보다는 주가 부양용 테마에 가깝다는 그런 편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기대감으로 뻥 뛰어났다가 막상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능 이외의 어떤 기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박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날 한 50% 줄였다가 그 다음에 발표한 이후에 가격이 틀림없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오르진 않을 것 같아.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다시 빠졌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 이 전략을 저는 여러분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봇이라는 거죠. 로봇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다음으로 가장 시장에 뭔가 미래 먹거리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로봇인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두산이 이 로봇으로 자회사 로봇으로 해서 두산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인 거죠. 시가총액 1조 4,580억까지 올랐습니다. 주가는 93,200원. 바닥에서 이제 6만 원대 있던 것들이 9만 원까지 50% 정도 올랐죠. 이제 청고점이 13만 원에 도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 두산은 어떠한 로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이라는 기업은 두산그룹의 이제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산 전지 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두산 에너빌리티 잘 아시죠? 두산중공업, 두산 바켓, 두산 퓨어셀 이런 자회사들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성장성보다는 두산전자 비지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전자 기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훨씬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시장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산의 비지 사업부에 어떤 기업이 있는가? 이 세 회사가 너무 중요한 이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회사 DLS, 물류장비를 만드는 회사, 로보틱스, 협동 로봇을 만드는 로보틱스, DMI, 수소 연료전지, 드론 산업을 하는 이 세 개가 상반기 매출액 610억 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전반기 대비 99.3% 증가를 했다. 성장성이 이 세 개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DLS와 로보틱스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수주한 장비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DLS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168%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도 대형 신규 수주가 예상된다. 로보틱스도 북미 선지시장에서 매출 확대로 65%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해외 현지 법인과 신규 매출자 확보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DMI는 수소 연료전자 드론인데 아직 매출이 작지만 미숙한 시장에 성장할 경우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잠재력을 갖춘 산업이다. 그래서 완전 자회사 이 3사의 매출이 향후에 두산그룹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모트렉스죠.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으로 엮여 있는데 시가총액은 4,519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약 만원짜리가 17,000원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죠. 전고점 26,000원, 25,000원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모트렉스가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으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정부의 자율주행 밀기 정책이 핵심 수혜주라는 거죠. 정부가 완전 자율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국토교통부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아울러 자율 자동차 운행을 위한 실시간 통신 인프라도 전국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신 인프라. 2030년까지 전국도로 약 11만 킬로에 구축하고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2027년까지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적으로 선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속에는 정부는 완전주행 레벨 4 정도 수준을 보고 있고 노선형 셔틀버스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2024년까지 여객 운송 제도 개편을 마련할 방법이다. 어느 일정 노선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면허, 등록 기준, 운임 요구, 사업자 준수사항, 종사 자격 등 이러한 전면적인 제도를 재검토해서 표준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율주행 본격화를 위해 2024년까지 레벨 4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도 바꿔 2024년까지 현재 차종분류 체계가 없는 소형 무인 배송차, 지금 차종 분류가 없죠.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와 제작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기준 제도가 먼저 마련이 돼야 그 산업이 다음 단계에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는 2개 안팎의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해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죠. 굉장히 중요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은 모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부의 이러한 자율주행 로드맵 속에서 동사가 어떤 수혜를 가지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투자 핵심 키포인트죠. 모트렉스는 IVI 제품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후방 자석용 엔터테인먼트 RSE라는데 제품을 개발해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플랫폼을 구축해 다목적 모빌리티 PBV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로봇 부문은 건설, 이송 장치를 공급하며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 미국 인프라 투자가 되면은 로봇 부분이 이게 동사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IVI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커넥티비 기능을 위해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양쪽 다 진영에서 인증을 획득을 했다. 이게 중요하죠. 국가별 최적화된 커넥티비 기술을 적용해 현지에 적합한 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 이용 환경을 개발할 예정이다. 커넥티비티 기술,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연결하는 것, 차와 고속도로와 이런 시스템을 연결하는 커넥티비 기술. 이게 동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이죠. IVI, 커넥티비 기술. 이런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가 달리면 뭔가에서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뭔가에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이것을 통신을 할 수 있는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사의 연간이익을 보면 재작년 106억, 작년에 353억, 올해 약 400억 정도가 나는데 지금 시청이 4,500억이니까 약 10배밖에 안 되는 거죠. 퍼가 나름대로 7천억, 1조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 지속 보유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 기업은 SPG죠. 네, 시총 4,546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딱 이제
100배 수익이 난 거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아무도 수급이 없다는 거죠. 네, SPG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모토의 명가이다. 외형 성장에서 내실 다지기로 진화를 하고 있다. 동사의 본업은 ACDC 기어드 모터와 BLDC 모터 삽이다. 동사의 모터는 가전 및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현재 매출 비중은 산업용 30%, 가정용 70% 수준이다. 가정용 모터 OPM이 3% 수준이고 산업용 모터 OPM이 8에서 10% 수준을 감안할 때 이익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용 모터 비중이 더욱 커질 필요가 있는데 최근 물류 자동화 설비 등 수요 증가로 인해 산업용 모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해를 하셨죠? 중장기적으로 일부 이익률이 낮은 제품을 정리하고 고마진 제품 중심으로 사업 체질을 변화시킬 계획이며 향후 3년간 매년 영업이익률 1%씩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동사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모토 사업의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양수 겸장의 개선을 추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글의 먹거리는 정밀 감속기 사업이 제일 중요하죠. 정밀 감속기. 차소대 성장 동력은 정밀 감속기 사업이다. 동시장은 일본 기업이 쿠커인가요? 이 기업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나 SPG는 2019년 정밀 감속기 국산화의 성공, 이 감속기 국산화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죠. SR 감속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와 SH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모두 납품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국내 협동 로봇 업체, 미국 공자기계 업체를 차근차근 레퓨테이션 납품의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연간 생산량은 SR 감속기가 8,000대, SH 감속기가 2만 대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규모도 작고 기술적 관점에서 아직까지 선도 기업과는 격차가 있지만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 수요가 존재하고 일본 경쟁력 대비 저렴한 가격과 납기 대응 능력 강점을 지닌 만큼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감속기 채용 확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캐퍼 기준 100% 가동 시 350억의 매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감속기. Q도 늘어나고 P도 늘어나고 다음에 중요한 국산화를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 LG, 코웨이, 위닉스, SFA, 톱텍, DMS, 로보스틱 이런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죠. 미국은 GE, 워터풀, 이델트로눅스, 스트리커, 네, 코카콜라 이런 중국은 하이어, 미디어, TCL, 천마, 포스콘 이런 등 세계적인 기업들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4,163억까지 2021년에 올라왔네요. 네, 매출액 모든 것이 다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 기업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감속기의 종류라는 거죠. 감속기 종류. 감속기는 SH 감속기하고 SR 감속기가 있다. SH 감속기는 소형, 중소형 감속기 10에서 200 나노급이고 SAR 감속기는 대형 감속기는 중대형 200에서 550 나노 감속기이다. 이게 이제 더욱 비싸고 좋은 거죠. 이쪽이 발달을 해야 되는 거죠. 소형 고정밀 용도의 소형 노브, 2차 전지 등 공장 라인에 주로 채용이 되고 있다. SR 감속기는 제조용 노브, 공작기계 등에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SH 감속기는 소형에, SR 감속기는 대형에, 소형이 갈수록 더 뭐 정밀해져야 되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산업용이 발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가 이 로봇을 이용해서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다 바꾸는 매장을 하나 열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보다도 더 일정한 맛의 커피를 가을 수 있고 배분을 해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에 의존하는 것도 줄이면서 인력 감축 효과 스타벅스가 바뀌면 다른 모든 닭 튀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커피 그다음에 이제 서빙 이런 쪽에서 협동 로봇의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 2차 전지 에코프로비움 LMF의 그 과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에코프롬과 LMF가 올라갔던 이유는 2차 전지에서 양극재가 전체 매출의 비중의 30에서 40%가 가장 비싼 거죠. 또한 노블에서 제일 비싼 게 감속기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투자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시총
1조까지는 들고 와야 된다. 힘들더라도 빠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물을 타더라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기업은 하나기술입니다. 시가총액 5,784억. 네, 48,000원대 있던 게 77,000원까지 거의 더블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최근 무섭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하나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기술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유럽 등 신규 셀 메이커들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안전적인 배터리 생산 및 공정 기술 확보, 생산 스케줄 및 비용 단축을 위해서 원스톱 솔루션 제작이 가능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 전공정에서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 바로 하나기술이라는 거죠. 전체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을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건 A부터 Z까지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기술이 폐배터리 성능을 검사해서 재사용 및 재활용 여부를 구분하고 폐배터리 성능 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은 전류를 완전히 방정시키는 검사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폐배터리 검사 장비의 선두주자이다.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은 전처리 공정 자동화에 대해서 니즈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시장을 선도하면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하나기술의 수혜를 예상하며 시장 선점에 대한 프리미엄 부여는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기술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 5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141억, 내년은 거의 3배가 뛰는 359억까지 영업이익이 뛰는 거죠. 네, 사야 됩니다. 사서 1조까지 가지고 버텨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한 종목은 가온칩스인데요. 가온칩스는 시총이 3,768억 정도의 기업인데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죠. 네, 한번 좀 사야 되는데 ARM 인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할 수 있을 거냐 말 것이냐 의견이만 갈리던데 우리 그날 애널리스트 분이 오셔서 PT를 우리 스터디룸 해주셨는데 그분은 좀 불가능하다. ARM 인수는 잊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온칩스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ARM이라는 회사는 영국계 기업인데 선정위가 샀죠. 뭘 하는 회사냐? 반도체, 우리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머리, CPU를 디자인하는 그러한 로직을 만든 회사이다. 수학의 정석과 같은 회사이죠.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느 CPU나 GPU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 이걸 엔비디아가 샀다가 이제 여러 회사들이 반대하면서 뱉어냈는데 선정위의 비전 펀드가 너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꼭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정위와 삼성전자 이재용이가 미팅을 가질 건데 여기서 뭔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든 뭐랄까 프로그램이 CXC가 먼저 1차적으로 만들었어요. ARM이 코텍스 X 커스터머 프로그램이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CPU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코텍스 X라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CPU를 만들어서 설계 회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퍼포먼스는 22% 상승하고 2배 고성능이고 모바일 게임이 가능하고 증갈 형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러한 CPU를 만든 거죠. ARM의 코텍스 X, 여기는 CXC를 더욱더 확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코텍스 X다. 이 코텍스 X다. 또 코텍스 X라고 부르는데 R을 발음하느냐는 참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코텍스 X는 ARM이 만든 CPU를 만든 서로 혈궤도이다. 아키텍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어는 반도체 내부에서 한 개의 복잡한 연산을 완성하는 설계의 단위를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초당 40조 번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데 이러한 세계 코어 기술 제공사가 바로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지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핸드폰에서 제일 중요한 CPU 제조사들은 이 ARM사가 만든 코르텍스 코어를 기반으로 AP 설계를 재설계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이것은 애플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엔비디아도 다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삼성 CPU에는 ARM, GPU는 AMD와 손을 잡고 퀄컴 아상에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ARM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2019년에 손정희는 14억 달러를 들여서 이걸 엔비디아 ARM을 샀다가 이것을 400달러에 2020년에 내놨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400달러 210억 불의 엔비디아 주식과 120불의 현금을 주고 이것을 살려는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이 엔비디아가 살려고 하는 ARM이 여러 회사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거, 삼성전자, 인텔, 뭐 노키아 모든 회사들이 다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를 한 거죠. 엔비디아가 이것마저 가지면 CPU, GPU를 다 점유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독과점적 구조를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삼성이 산다고 또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삼성은 핸드폰 만들죠, 반도체 만들죠, 시스템 반도체 만들죠, 가전제품 만들죠, 모든 게 연결되는데 삼성이 한다고 또 이걸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은 엔비디아의 그 예를 보고 자기가 다 사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지분을 좀 분산해서 사는 전략, 컨소시엄, 뭐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사서 만드는 전략, 사서 하는데 애널리스트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컨소시엄을 만들면 회사 이익이 나겠느냐,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핸드폰 한 대 팔 때마다 암사에 5달러인가 돈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먹고 사는데 이 암사가 좋은 회사지만 뜨거운 감자이다. 쉬워보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온칩스가 뭔가 실적에 도움이 되거나 주식의 상승에 센티적인 도움은 확실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알아봅시다. 동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및 ARM의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이너 파트너라는 거죠. 암사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2012년 가오칩스가 설립됐고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하이엔드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사양 제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오토모티브, 자동차, AI, IoT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암사의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며 특히 장기간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통해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양 팹리스 점유율이 87%를 기록을 하고 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우호적인 환경, 독점적 기술력,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차량, AI, IoT 등 발전으로 구조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애플, 테슬라 등 반도체 내재와도 디자인 솔루션 기업의 니즈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디자인할 수 없으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외부에 위탁을 해줘야 됩니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동사는 넓은 디자인 커버리지, 효율성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SOC, 시스템 온 칩 디자인부터 설계 구현, PSI 솔루션까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커버리지를 보이고 있으며 SOC 칩 솔루션, IP 하드닝, PSI 시뮬레이션 칩 성능은 칩 PSI 시뮬레이션은 칩 성능을 높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효율성을 가진 그러한 개발 회사이다.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뭔가를 디자인하거나 칩을 설계하고 싶을 때 다 할 수 없으니까 맡긴다는 거죠. 여기에서 고성능 칩을 잘 디자인해주고 설계를 잘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ARM이라는 고객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고객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미래 먹거리는 좋은데 여기에 자기들에게 일을 맡기는 삼성전자가 ARM을 산다거나 삼성전자의 업무 능력, 이해 능력이 Q가 커진다면 당연히 동사에게는 수혜가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동사는 이를 통해서 ARM, 삼성 파운드리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와는 근 10년에 걸쳐서 누적으로 180개 개발을 완료를 했다. 그래서 프로젝트 코드를 보유하며 경쟁사 대비 삼성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삼성전자양 팹리스 점유율을 87%를 보유하고 있으며 LX 세미콘,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 다양한 팹리스 고객사에게 설계를 해주는 그러한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고수익성 포트폴리오 양산 사이클에 도입을 하고 있고 사업 강화를 위한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다. 초미세 공정 확대 추세에도 동산 하이엔드 특화 설계 및 테스트 솔루션 확보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나노 이하 고수익성 매출 비중은 2021년 61%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 또한 수익성도 대폭 향상되었다. 영업이익률은 2018년 6.3에서 2021년 19.2까지 영업이익률도 상승한 거죠. 동사는 기 확보한 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면서 매출 볼륨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다. 모든 게 다 좋은 해외입니다. 좀 숨어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탑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LX 세미콘,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텔레칩스, NCN, IA, 뭐 피델틱스, 동원아나텍 뭐 이런 회사들, 안압해서 이런 회사들이 다 있죠. 네. 자, 동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ARM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또 지분만을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게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향후 미래를 봐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더라. 이렇다면 이런 회사는 일단 주가가 팍 치고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한 30% 정도 태운 다음에 하락하면 더 태우는데 만약 암사의 매수 관련, 인수 관련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면 동사는 7천억 수준까지 바로 튀어 올라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가가 하락해서 내려오는데 그때 더 물량을 실어서 7천억 1조까지는 한번 가봐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가온칩스 5개 기업을 설명했죠. 하나기술, SPG, 모트렉스, 두산 이렇게 5개 기업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뭔가 포트폴리오를 좀 옮기고 싶거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 5개 기업 포트폴리오를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야기 들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